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주 만에 담화를 냈습니다. 지난 26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문제 삼은 겁니다. 점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 속내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했고 이 비난과 관련해서 표현의 수위도 상당히 원색적이거든요.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봐야겠습니까? 사실 이제 지난 16일에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이제 신형 전술 유도탄 네. 시험 발사에 대해서 이제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데, 사실 이제 지난 3월 25일 서해 수호날 우리 대통령이 한 얘기는 굉장히 수위가 낮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대화를 이어가야 될 때니까 이 대화 분위기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굉장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세게 나온 건데, 사실 북한의 의도는 이런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의적인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전략무기, 전술무기 체계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이 이걸 못하느냐. 뭐 그런 맥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월 16일부터 내건 이 담화들의 관통된 그런 메시지는, 그러니까 자위권, 이거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라. 네. 그게 이제 이 담화 속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고요. 다른 또 숨은 메시지는 또 이제 차차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네, 교수님, 그런데 일단 좀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게, 북한이 이번에 최근 발사한 KN-23, 그러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계열의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현무포 미사일, 탄도미사일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와 북한의 차이점은 탄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 무기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좀 제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실 오래전부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탄도미사일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비행체는 생산도 안 되고 배치도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밝혀왔죠. 네. 북한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예 이번에 탄도미사일이라고 아예 그냥 콕 집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사실 이제 북한 입장의 맥락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만 해도 미국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어떤 용어상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절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당신들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지금 첨단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라고 이런 탄도미사일을 못 만들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우려할 부분들은 지금 북한이 만들고 있는 이 무기 체계가 미국만을 이제 겨냥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도, 우리 남한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을 겨냥한 그런 이제 전술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이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지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예. 어떻든 이 탑재기, 그러니까 소형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유도 무기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이제 위기감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사한 KN-23 개량형 미사일인데, 일단 북한의 주장대로 하면 사거리가 600k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늘렸다라고 북한이 발표를 했습니다. 2.5톤으로 늘렸을 경우에 굳이 핵무기를 소형화하지 않더라도 전술핵 수준의 핵탄두는 실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남한을 사정권으로. 그렇죠. 전문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데, 더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게 핵무기, 소형 핵무기 하나만 탑재하는 게 아니라 이 다탄두를 이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거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런 전술 미사일에 대해서 이걸 또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또 무력화시키는 게 또 자기들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제 진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이런 각종 다양한 위협 수단에 대해서
뭔가 방어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 방어 체계를 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전술 무기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의도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런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번 담화의 의미, 의도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이번 담화를 통해서 또 김여정 부부장이 현재 당 선전성동부 부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직책상으로는 강등은 됐습니다만 대미 대남 전략과 관련해서 좀 총괄하는 역할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미 대남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총괄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네. 지금 이제 형식상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김여정 부부장은 이전에도 선전성동부 부부장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직 지도부를 좀 거쳐서 다시 이제 선전성동부로 돌아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대미 대남 관계에 관련된 이 메시지를 지금 총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우선은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난 그 1월달 8차 당대회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이제 총화보고라는 걸 하면서 대외 선전 부분의 역할을 강화시켜라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그 이 맥락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보는데 이제 앞으로 이 대미 대남 관계 관련해서 선전전 또는 여론전에서 이제는 이 부분에서도 뒤지지 않겠다. 이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를 향한 어떤 선전전 이런 부분에서 뭔가 역할을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과 관련해서 이제 김여정이 지금 그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난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른바 정무국에서 그 정무국에서 비서국을 그 부활시키고 다시 이제 부활시키면서 예를 들면 이제 국제 담당 비서 또는 뭐 대미 대남 담당하는 비서를 그 지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공백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은 선동전에 머물러 있지만 본격적인 뭐 북미 관계 또는 또 남북 관계가 이제 재개가 돼서 협상이 재개된다면 그때 또 김여정 그 부부장이 거기에 또 걸맞는 또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동 부분에서 대외적인 선전 활동의 어떤 보다 활성화, 보다 적극적인 여론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북한 노동당의 양대 기구가 당 인사권이나 검열권을 갖고 있는 조직 지도부와 이렇게 선전 선동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대 기구긴 하지만 조직 지도부가 좀 더 힘이 실린 기구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앞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좀 실렸다. 대남, 대미 이런 선전 선동을 강화하겠다라는 차원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예,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관계는 장기전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당장 이 북미 관계가 재개되고 또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군사적 대응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부분이 결국 여론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선전 선동부 역할이 강화되고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조직 지도부는 결국은 이제 위상이 여전히 강하긴 하지만 김재룡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내각 총리했던 사람이 조직 지도부 부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위상이 조금 더 이제 약화됐다. 이전보다는 좀 이렇게 조직 지도부 위상은 좀 약화되고 오히려 선전 선동부 위상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거든요. 또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지금까지도 체계적으로 이제 이런 여론전에 대응해 왔지만은 앞으로 대미 대남 관계 관련해서 김여정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뭐 화면 통해서도 나갔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이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걸 두고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응한 대응 조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대응 조치를 언급했다기보다는 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봐야 될 겁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그 대부분 북한의 이 군사적 행동이나 도발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내놓으면 항상 거기에 대응해서 군사적 어떤 수위를 높여왔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면 아마 이제 30일 날 유엔 안보리가 이제 비공개 회의가 소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조치가 나오면 그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이제 국가 방위력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이 다양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뭐랄까요 군사적 행동과 관련된 그 로드맵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응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낮은 단계부터 뭐 중간 단계, 높은 단계, 우리가 보통 뭐 저강도 도발, 뭐 고강도 도발 뭐 이런 걸 예상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들어보면 앞으로 향후 북한의 행보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북한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